님들, 머니폭스야. 오늘 진짜 제대로 된 이야기 하나 해보려고 해. 주식시장이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수준을 넘어 시장을 씹어먹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뭘까? 흔히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라고 배우지? 그런데 내가 오늘 소개할 인물인 윌리엄 오닐은 그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해. 오히려 비싼 주식을 사서 더 비싸게 팔라고 말하거든. 이게 바로 부자들이 대대손손 숨겨왔던 추세 매매의 정수야. 오늘 윌리엄 오닐의 인생과 그가 정립한 캔슬림 시스템을 통해 님들의 투자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압축된 통찰을 쏟아낼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 먼저 윌리엄 오닐이 누군지부터 짧게 짚고 가자. 이 양반은 1960년대 초반에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의석을 산 전설적인 인물이야.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말이지. 그가 세운 전략과 성장주 투자법은 오늘날 수많은 펀드 매니저들의 교과서가 됐어. 오닐은 단순히 감으로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지난 수십 년간 주식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른 종목들을 골라서 걔네들이 오르기 직전에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미친 듯이 분석했어.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캔슬림이.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신고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야. 님들 주식 차트 볼 때 정고점 근처만 가면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닌가 하고 손 떨리지? 오닐은 오히려 그 지점이 진짜 상승의 시작이라고 말해. 왜냐하면 정고점을 뚫었다는 건 그 지점에 쌓여있던 모든 매물, 즉 팔려고 대기하던 사람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고도 주가를 더 올릴 만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뜻이거든. 대중은 싼 주식을 찾지만 고수는 강한 주식을 찾아.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은 주식시장에서도 진리야. 바닥에서 기고 있는 주식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고, 하는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주식은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성장 엔진이 달려있다는 증거지. 두 번째 특징은 실적의 가속화. 오닐의 캔슬림에서 핵심은 최근 분기 실적과 연간 실적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증가율이 점점 가팔라져야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작년보다 수익이 20% 늘어났는데 다음 분기에는 30%, 그 다음엔 50%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종목들이지. 시장은 이런 성장에 미쳐버려. 님들이 좋아하는 AI 반도체나 미래형 에너지 섹터들을 봐봐.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면 주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멀리 가버려. 오닐은 1등주가 아니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했어. 같은 섹터 안에서도 가장 높은 상대 강도를 가진 종목, 즉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고 오를 때 가장 먼저 치고 나가는 대장주에 올라타야 해. 2등주나 3등주는 결국 대장주가 꺾일 때 더 처참하게 무너질 뿐이야.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그 유명한 컵앤 핸들 패턴이야. 이건 단순히 차트 모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읽는 거야. 주가가 한 차례 강하게 오르고 나면 당연히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오겠지. 그러면서 주가는 서서히 조정을 받으며 컵 모양의 바닥을 만들어. 이때 중요한 건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야. 할 사람은 다 팔고 나가는 과정이지. 그리고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올라왔을 때 살짝 눌림목이 형성되는데 이게 손잡이야. 이 손잡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극도로 줄어들면서 팽팽한 균형이 유지되다가 정고점을 뚫는 순간 거래량이 폭발한다? 이건 무조건 진입 신호야. 오닐이 실제 사례로 증명했듯이 그는 차트가 완성되기를 기다릴 줄 아는 지독한 인내심의 소유자였어. 자, 그럼 여기서 님들이 제일 궁금해할 거, 그럼 언제 팔아야 하냐고? 오닐은 익절도 추세에 맞게 해야 한다고 강조해. 보통 20에서 25% 수익이 나면 일단 챙기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만약 주가가 3주 안에 20%를 돌파해버리는 강력한 주도주라면 그때는 8주 동안 더 들고 가라는 8주 보유 규칙을 제시해. 진짜 대여는 그렇게 해서 낚는 거야. 5% 익절하고 좋아하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하지만 반대로 손절은 아주 칼 같아야 해. 오닐의 철칙은 마이너스 7에서 8%가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자르는 거야. 내 판단이 틀렸음을 시장이 알려주는 거니까.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내 계좌가 치명상을 입지 않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야. 오닐은 또한 시장의 흐름인 마켓 디렉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서면 4개 중 3개는 같이 떨어져. 그래서 그는 시장이 고점에서 대량 거래와 함께 하락하는 날이 며칠이나 발생하는지를 체크해 하락장을 예감하고 현금 비중을 늘렸어. 님들이 지금 차트만 보고 있다면 당장 숲을 보는 법부터 배워야 해. 숲이 불타고 있는데 내 나무만 무사하게 바라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이제 내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볼게. 님들이 주식으로 진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까지 가졌던 상식을 버려. 싼 주식이나 바닥에 있는 주식을 찾아다니는 건 보물찾기가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과 같아. 대신 세상이 주목하는 산업의 1등주를 찾아 그 종목의 실적이 폭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차트가 에너지를 음축하며 신고가를 뚫어내기만을 기다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망설임 없이 올라타야 해.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야. 오닐은 그 대응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거야. 님들,
주식시장은 절대 만만한 곳이 아니야. 하지만 원칙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한한 기회를 주는 곳이기도 해. 오늘 내가 말한 윌리엄 오닐의 철학을 가슴에 새기고 잔파동에 흔들리지 않는 묵직한 투자를 하길 바래. 5% 먹고 나가는 단타쟁이가 되지 말고 시대의 주도주를 잡아서 인생을 바꾸는 큰 수익을 내보자고. 투자는 외로운 싸움이지만 올바른 방향만 잡는다면 반드시 보상받는 정직한 곳이기도 하니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건 공부야. 오닐은 주식 투자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생각했어. 아무런 준비 없이 뛰어드는 건 망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지. 캔슬림의 각 단계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공부하고 또 공부해야 해. 너희들이 직접 차트를 돌려보고 오닐이 말한 패턴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진짜 실력이 되는 거야.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는 지능이 아니라 인내심이라는 걸 명심해. 내가 분석한 종목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 그리고 매수한 뒤에 추세가 끝날 때까지 버티는 인내. 이 두 가지만 장착해도 님들은 이미 상위 1% 투자자야. 오늘 영상이 님들의 투자 인생에 작은 불씨가 됐으면 좋겠어.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도권을 잡는 것. 그게 바로 투자와 인생 모두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 이제 화면 끄고 네 관심 종목들 다시 한번 캔슬림 잣대로 검증해봐. 거기 답이 있을 거야. 님들의 계좌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그날까지 머니폭스가 함께할게. 다음엔 더 실전적인 팁들을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님들 성투하자. 지금까지 머니폭스였어. 안녕.